정윤회 문건이 공개된 이후 공방이 계속 가열되고 있는데요. 저희 남다른 뉴스에서 사실은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셔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적합한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두 분을 모시고 이 얘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홍문종 의원이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상민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께서 예. 지금 이리 오시다가 저희 회사가 남대문에서 일로 이사 오지 않았습니까? 몇 달 예. 전에. 그런데 남대문인 줄 알고 지금 그쪽으로 가셨다가 지금 급하게 오신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 주시기 있습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위직책으로 우선 홍문종 의원께 공격적으로 10분 정도 먼저 인터뷰를 하고 이상민 의원 오시면 이상민 의원 중심으로 10분 정도 인터뷰를 하고 예. 그리고 두 분이 또 토론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본의 아니게 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부터 홍 의원님이 파악하는 본질은 뭔지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찌라시 사건은 이미 여의도에서 폐기됐던 그 이야기들을 누가 모아서 무슨 이유로 왜 이것을 모아서 또 이 시점에 공표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것으로 인해서 국정이 굉장히 농락을 당하고 있고 이 BH와 또 우리 행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BH라는 것은 블루하우스 청와대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예. 자, 그런데 어제 조응천 비서관은 신빙성이 6할 이상이다. 네. 그리고 검찰의 베테랑이었고 조응천 비서관은 네. 그리고 박경정은 경찰의 베테랑이었고 이런 사람들 평생 그거 해왔던 사람들인데 예. 그냥 찌라시 그렇다더라 그냥 이런 거 다 증권가 이런 거 모아서 그걸 보고서 만들어서 수석한테 보고하고 실장한테 보고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워딩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요. 예. 조응천 비서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확인했거나 아니면 그 누구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뭐 이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찌라시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한 60% 정도가 사실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건데 그 어느 하나도 확실하게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오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지시했는지 안 지시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박경정은 나는 그거 타입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것만 봐서라도 아니 그렇게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60% 이상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지시했는지조차 모른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건 뭐 검찰에 가서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제가 그냥 보기에는 상당히 이 얘기가 앞뒤가 좀 잘 맞질 않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모른다는 게 내가 지시를 했던 건지 아니면 내가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얘기했던 건지 그것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면 예. 왜 그런 거예요? 그 찌라시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 찌라시라고 한다면 왜 찌라시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뭐 국정조사를 하자, 뭐 지금 특검을 하자, 지금 야당에서 난리 아닙니까? 굉장히 엄청난 후폭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증권과에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와대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거기 뭐 십상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찌라시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는 것밖에 그분들이 만약에 보고서라면요. 보고서에 윗선으로 보고하는데 그 비서들을 십상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문건 내용으로 보나 아니면 보고 형식으로 보나 제가 보기에는 찌라시 내용을 그대로 이러이러한 사실들이 팩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모아서 만드는 그런 문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친박계 핵심이시지 않습니까? 네. 국정 내막의 자세한 내밀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대략은 짐작을 하실 테고요. 정윤회 씨하고요. 네. 그리고 그 청와대 3인방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사이에 전혀 연락도 어떤 커넥션도 어떤 그 작용도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3인방하고는 뭐 제가 100%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여의도 쪽이나 또 그동안 그 이번 말고 전번 경선 때부터
우리 VIP와 일했던 사람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예. 예, 10여 년 동안 완전히 정치권에서 사라진 건 사실이고요. 또 3인방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연락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국정을 같이 논했다든지 같이 만나서 무슨 나라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든지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 저는 100% 자신할 수 있습니다. 혹시 홍 의원님이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뭐 제가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예. 자기들끼리 뭐 조용히 만났다거나 그리고 네. 거기서 좀 정윤회 씨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뭐 제가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뭐 저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제가 또 사무총장도 지내고 그래서 예. 저희가 뭐 그 사무총장 할 때 뭐 이 찌라시 내용 같은 뭐 엄청난 그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정윤회 씨가 뭐 실질적으로 무슨 영향력을 행사했다든지 아니면 삼방하고 뭘 했다든지 하는 얘기가 우리 당 내에서나 당 주변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권과 찌라시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었는데 많은 기자분들이나 이 언론 관계되는 분들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이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결정적으로 터져 나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좀 검증을 좀 덜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 두 사람만 검증해 보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 누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왜 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실수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응천 비서관은 왜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본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오히려 조응천 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드디어 뭐 주연이 나온 것처럼 됐거든요. 왜 인터뷰를 하고 문제를 키웠을까요? 뭐 짚히는 건 있습니다. 제가 또 왜 그랬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이것도 제가 잘못 말하면 찌라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틀림없이 아마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누구를 또 방어하는?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이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그동안 뭐 이른바 실제 3인과 정윤회 씨는 통화를 한 적도 없다라고 했다가 이제 한 번 인정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조응천 비서관 조선일보 인터뷰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전화 한 번 띄고 왔어요. 그런데 그 전화 왔다고 기강 비서관한테 문자를 넣어서 그 사람 전화 받으라고 했을까?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그동안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국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 아니 그 개인적인 전화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재만 씨를 통해서 지금 조응천 비서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조응천 씨한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거 자체도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니 조응천 그분이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정윤회라는 분이 계속해서 국정에 관여하고 있었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직접 조응천 씨한테 연락을 했고 그분이 그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분 전화를 마다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만났다 그러는데 지금 딱 한 번밖에 밝혀진 것이 없는데 그건 역시도 정윤회 씨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게 박주만 씨와 관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정황으로 볼 때 뭐 중국집에서 만났다 이게 다 많은 분들이 속아웃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가설은 그런 거죠. 조응천 비서관이 이른바 박지만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어쨌건 둘 사이에 친분이 있었던 것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정윤회 씨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말하자면 반대편 진영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직접 연락해서 그 사람이 전화를 바로 받고 그럴 관계는 아니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추측과 또 여태까지 여러 가지 낭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오늘 또 인터뷰도 한다고 그래서 몇몇 분한테 좀 여쭤보기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혹시 제가 나가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설명을 좀 제가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여태까지 들은 판단 또 제가 합리적인 판단, 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하면 지금 여러 가지 정제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지금 이상민 의원님이 여기 안 오셨는데 우리가 음모로 일부러 이상민 의원한테 남대문으로 가게 하고 홍문종 혼자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한번 얘기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참 그거를 뒤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 상상을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만나서 과연 그런 국정농단을 했는가
십상시한 표현을 들을 만큼의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동의하는, 야당 분들만 빼놓고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뒷수습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영위 네. 뭐 소집해가지고 청와대 사람들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는 여의도는 정치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당에서는 좀 제 해법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검찰에서 이 문제 시시비비를 갈아야죠.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정치적인 공방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나름대로의 추측, 나름대로의 정보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검찰이 조사하는 걸 좀 두고 본 다음에 도저히 검찰 조사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너무 허점이 많다든지 그때 가서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위에서 뭐라고 공방을 한다든지 의원님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하면 검찰로서도 상당히 이 사건을 수사하기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검찰한테 공을 넘기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 의원님, 저는 그 많은 그 의혹들, 이른바 찌라시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데에는 어떤 그 기생할 수 있는 데는 토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저도 그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데에는 그 토양은 저는 인사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시는데 전혀 너무 의외의 인사들이 많이 나오고 이걸 누가 한 거냐를 아무도 모르고 공식 라인을 통해서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가 상의를 했거나 누군가 추천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를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누군가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윤회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니까 정윤회인가 보다 지금 하는 거거든요. 누구랑 상의를 해서 인사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 누군가 그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다고는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경기도당위원장도 하고 사무총장도 해가지고요. 수백 명을 공천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천하고 나면 뭐 별별 소리가 다 들려요. 뭐 제가 뭐 돈 먹었다 아니면 뭐 뉴스인에 해가지고 여기 있는 앵커들의 뭐 영향을 받았다 뭐 엉뚱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팩트는 그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저렇게 됐습니다.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제일 뭐 학력도 좋고 품성도 좋고 집안도 좋고 뭐 출신도 다 좋은데 왜 안 됐느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하자를 우리가 얘기 못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인사 문제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것, 청와대에서 한 것 100% 다 잘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 역사가 흐르고 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고 나면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분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고 청와대라는 것도 단 대통령을 모시기는 합니다만은 거기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냥 주소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하는 얘기들을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은 확인할 길은 없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청와대 전체의 어떤 검증 시스템 중에 어떤 경우에는 A라는 분이, 어떤 경우에는 B라는 분이, 어떤 경우에는 C라는 분이 혹시 그렇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 A, B는 좀 짚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3인방 비서관들입니까? 뭐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는데 인사에 총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실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의견이 수렴이 됐겠죠. 그래. 지금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시는 분 이른바 3인방 있지 않습니까? 네. 새 보좌관들. 네. 어렸을 때, 아주 오래전부터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이고 누가 봐도 가장 뭐 충복이고 충신이고 네.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이 어쨌든 불거졌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습니까? 이 세 분은 그냥 검찰 수사를 통해서 도의장 뭐 이런 일 없었대. 끝.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검찰 수사가 이런 일이 있었대 없었대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을 알게 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저 역시도 참 조급해요. 빨리 이게 결론이 나야 되고 우리가 뭐 지금 경제, 민생 문제, 뭐 FTA 문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몰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야말로 못하나 국정이 길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바로 뭐 이른바 박지만 씨와 그리고 정윤회 씨의 권력 암투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래? 더 궁금하잖아요. 권력 내부에는 뭐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더 관심을 갖는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찌라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찌라시는 뭐 저도 찌라시 많이 당해봤고 찌라시 당한 사람들 얘기가 이구동성으로요. 거기는 주변 인물이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100% 사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박지만 회장은 정치를 하고 거의 담을 싼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정윤회 씨도 10년 이상 지금 정치권하고 인연을 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마치 등장해서 국정을 서로 무슨 권력 암투를 하고 뭐 국정을 농단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재미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찌라시가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왜냐하면 두 분이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거든요. 정윤회 씨도 지금 얘기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뭘 어떻게 했느냐 이거에 관해서는 뭐 그야말로 뭐 돈을 먹었냐 아니면 무슨 일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했냐 이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분이 그래 국정에 참여를 했고 국정에 어떤 방향에 일정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새누리당의 정윤회 씨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홍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정윤회 씨 잘 뭐 아세요? 알긴 알죠. 그러나 뭐 오래된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난 10여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10년 동안 못 보셨습니까? 예,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 뭐 우리 진영 의원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10여 년 동안 본 적이 없고 이정현 의원도 본 적이 없다 그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잘 기억도 안 난다 그러고 뭐 대부분 오랫동안 VIP를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사람들이 다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정치권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문종, 이정현, 진영 의원조차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조선일보에 나온 보도 내용인데요. 네. 박지만 씨가 사정당 관계자한테 네. 피보다 진한 물도 있다더라 라면서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박지만 씨는 뭔가 뭐 들은 게 있거나 뭐 나름 판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지만 씨는 그럼 완전히 허튼 소리를 한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정윤회 씨가 무슨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박지만 씨가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박지만 씨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조차도 예.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기 박지만 때문에 씨하고 조응천 비서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뭐 잘 모릅니다.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예. 예. 전혀 들어보신 바 없습니까? 자,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이상민 의원께서 아직도 지금 도착하려면 멀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 지금 이 뉴스 시간에는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지금 같이 하긴 어렵고요. 그러면 형평을 저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과 어떻게 형평을 맞출지는 저희가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건 형평은 저희가 맞추도록 하겠고요. 자, 혹시 이상민 의원하고 전화 잠깐이라도 연결할 수 있으면 잠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예. 홍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뭐 하실 거 예, 있습니까? 일단 뭐 지금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방송 진행에 차질을 빚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만난다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조언하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아직 이 용어 쓸 때는 아닙니다. 읍참 땡땡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저는 하여간 검찰 조사를 제가 생각하기엔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잘 모르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를 기다려보고 또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판단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지금은 뭐 그야말로 딱 아무것도 모르는 찌라시 수준의 이야기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또 검찰 수사에 맡기셨고 읍참마소고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벌백계 읍참마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문종 의원님께도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아, 예. 원래 그 토론을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뭐 불가피하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남대문 945개 예.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